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고율의 철강 관세 인하를 요구하며 이틀째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국 철강업계의 입장을 알리는 현장 행보를 이어가며 철강 산업의 절박한 현실을 미국 사회에 직접 알렸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일 백악관에서 시위를 벌인 이강덕 포항시장은 국회의사당으로 옮겨 이틀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시위에는 버지니아 한인회도 함께했습니다. 동맹국인 한국에 갑작스레 50% 고관세를 부과한 것은 지나치다며 영국처럼 25% 수준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뭐라도 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화이트하우스 또 우리 캐피탈홀 여기에서 그러한 절박한 마음이 전달이 돼서 미국 정책이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어 워싱턴에 있는 코트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세계적 정책 자문사인 DGA 그룹을 방문해 관세 완화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DGA 그룹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대통령 입법 담당 보좌를 하며 한미 FDA 협상에 참여한 미국 통상정책 전략 컨설팅 회사입니다. 관세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협상을 추진을 해서 일반 관세와 같은 15%라든지 아니면은 어쨌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포항시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기는 했지만 철강업계는 수익성 악화로 시설을 개보수할 여력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철강 관련 매출이 70%를 차지하는 산업 구조를 가진 포항은 지난 7월 대미 철강 수출이 전년 대비 26% 급감해 지역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침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해외 일정을 마친 후 곧바로 여당 지도부를 포항으로 초청해 이 같은 철강업계의 현실을 보여주겠다는 구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동경주 지역 주민 천여 명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월성원전 사용 후 해결료 건식 저장 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고준위 방패물 특별법에 월성원전의 기존 건식 저장 시설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다며 정부가 지원 규정을 명문화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중저준위 방패장 조성 당시 매년 85억 원의 수수료를 경주시에 지원하기로 한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중저준위 방패물의 반입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진 후포와 울릉도를 오가는 울릉 선플라워 크루즈호가 9월 한 달간 휴항에 들어갔습니다. 울릉도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인한 누적 적자가 200억 원이 넘자 운항을 중단한 건데요. 선사 측은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결손금 지원 없이는 정상화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울진 후포에서 출발하는 울릉 선플라워 크루즈호가 취항 3년 만에 중단 사태를 맞았습니다. 당장은 9월 한 달간 휴항한다지만 언제 재개할지 불투명합니다. 그동안 승객 확보에 주력해왔지만 3년간 누적 적자가 200억 원이 넘어서면서 한계에 봉착해 내린 결정입니다. 울릉도 관광객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후포 항로는 접근성과 운항 일수 등에서 불리해 결국 손을 들고 만 겁니다. 울릉도에 카페가 필요하다는 걸 인식을 해가지고 투입을 했는데 그 후포항이라는 지리적 접근성, 그다음에 운항 원가, 그다음에 동계철 휴항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3년 동안 약 200억 이상의 적자를. 선사 측은 항로를 유지하기 위해선 결손금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인천 백령도 간 쾌속선의 경우 20년간 600억 원의 결손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후포 항로는 승객의 95% 이상이 관광객으로 동해안 관광 산업에 기여하는 만큼 공공재 개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백령도에 그 전국에 있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수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자체나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가지고 결손금 보전 등 여러 가지 좀 조치가 필요하다고. 울진군 의회 등은 지난주 연석회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면서도 선사의 경영 악화는 정부가 무분별하게 울릉 항로를 승인해 준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관광지를 한 군데 울릉도를 놔두고 양쪽에서 완전 인터가는 항해 인터가는 낸다고 다 내줘놓고 이제 와갖고 뭐 니떡 내모라고 지방정부에다가 뭐 그 책임져라 하는 거 그건 맞지 않다고 나는 봐집니다. 한편 울릉공항이 개항하면 울릉도 여객시장의 재편이 불가피해 이참에 종합적인 운항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오는 24일 오후 7시 성덕대왕 신종의 깊은 울림을 들을 수 있도록 타음 조사 현장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에는 신종이 제작된 연도에 맞춰 총 771명을 초대할 예정인데 오는 8일부터 박물관 누리집에서 한 사람당 최대 2명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에밀레종으로 잘 알려진 성덕대왕 신종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완전한 형태의 통일신라시대 범종으로 유물의 안전을 위해 지난 1992년 타종을 중단했으며 타음 현장을 공개하는 건 22년 만입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실제로 지역을 오가며 생활하는 사람은 여전히 많습니다. 정부가 생활인구 등록제를 도입해 이런 사람들까지 행정에 반영하기로 했는데요. 지역 소멸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엄지원 기자가 전합니다. 지역 거점병원,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들로 분주합니다. 이 병원 하루 유동 인구는 6천여 명. 원래 주소지는 충북 단양인데 이제 인공 관절을 하려고 여기 와가서 수술을. 첫 직장을 안동에서 시작했고 타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새로운 사람도 많이 만나고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처럼 주소지는 제각기 달라도 머무르며 활동하고 소비하는 인구를 포괄하는 개념이 바로 생활인구입니다. 정부가 이런 생활인구를 반영하기 위해 생활인구 등록제를 도입합니다. 줄어드는 주소지 인구만으로는 알 수 없는 실제 생활 규모를 정책에 담기 위한 겁니다. 등록제가 시행되면 축제 행사 정보와 교통 숙박 지원, 공공시설 할인 혜택을 생활인구도 누릴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경북 15개 인구 감소 지역 생활인구는 332만 명으로 주민등록 인구 82만 명의 4배에 달했습니다. 생활인구가 늘어나면 소비와 세수가 확대되고 학교 같은 기반시설 유지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들은 생활인구 유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폐교를 워케이션 공간이나 문화센터로 고치고 주말 정원을 조성해 생활인구를 불러들이는 등 시군별 사업 20여 개가 추진 중입니다. 4년 전부터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북형 듀얼 라이프 정책을 발표를 했고 두 지역 살기 기반 복수 주소제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실제 머무는 생활인구를 늘리는 일이 지역 소멸시대 인구 정책의 새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포스코 PH 봉사단이 오늘 제철소 인근 연일 전통시장에서 착한 선결제 활동을 펼쳤습니다. 포스코와 공급사 임직원들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연일시장 점포에 포항사랑 상품권으로 2천만 원을 선결제하고 한부모 가정, 독거 노인 등에 전달했습니다. 포스코 PH 봉사단은 추석맞이 착한 선결제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농산물 추가 개방 문제가 의제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관세 협상이 마무리된 게 아니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잊을만 하면 나오는 농산물 개방 압력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기 위해서는 수출 지역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경북의 농산물 수출 다변화가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만에서 가장 큰 농산물 유통망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 경상북도를 찾았습니다. 대만에서 고급 농산물 시장을 선도하는 바이어 기업으로 경북의 대표 수출 품목인 포도와 배, 사과의 작황과 안정성 등을 살피고 수출 물량에 차질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경북의 사과 생산량은 28만 6천 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62.2%를 차지하고 있고 포도는 10만 8천 톤으로 55.6%, 배는 11.7%에 해당하는 2만 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과수 주산지로 자리 잡은 가운데 2024년 기준으로 경북 포도 수출액의 33.5%인 1,484만 달러가 대만으로 수출됐습니다. 배는 전체 수출액 984만 달러 가운데 35%, 사과는 32만 달러,
전체 수출액의 45.7%를 각각 대만으로 수출했습니다. 대만이 경북 주요 과수의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하면서 대만 바이어를 초청하는 게 주요 수출 전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재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선별되고 유통이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신뢰관계가 쌓여지면은 품목을 확대하고 또 신규 품목에 대한 수출 시장을 넓히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딸기 최대 수입처인 홍콩 바이어를 딸기 주산지인 고령으로 초청해 수출 확대와 유통체계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경북 17개 시군의 축협이 참여하는 광역 브랜드 한우도 지난 4월 홍콩에 처음 수출된 이후 누적 수출량 1톤을 달성했고 하반기 말레이시아 수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추가 개방 압력에 따른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경북의 수출 다변화 전략이 하나둘씩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포항시는 추석을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일부터 포항사랑 상품권을 13% 특별 할인에 판매합니다. 발행 규모는 종이형 200억 원, 카드 모바일 상품권 400억 원 등 600억 원이며 개인별 구매 한도는 70만 원입니다. 포항시는 평소에는 7%, 명절 등 특별한 경우에만 10% 할인에 판매했으나 이번에는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할인율을 역대 최대인 13%로 높였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6일까지 선원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꾸려 최근 3년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해수부는 지난 설날 특별 근로감독을 통해 선원 27명의 체불임금 2억 5천만 원을 해소했으며 사업체가 도산하거나 파산한 경우는 선원 임금채권 보장기금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북구에도 반려동물 테마공원인 포항 펫필드가 오는 10일 개장합니다. 흥해읍 죽천리에 지난해부터 20억 원을 들여 만든 포항 펫필드에는 반려견이 목줄 없이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는 운동장과 산책로, 야외 화장실, 놀이 훈련기구, 카페 등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개장으로 포항시는 지난 2021년 남구 5천읍에 조성한 포항 댕댕동산과 함께 두 곳의 반려동물 테마공원을 운영하게 됩니다. 지난해 경북에서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 신고 중 절반 이상이 실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를 보면 경북은 지난해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 신고 1,800여 건 중 57%인 1,020여 건이 실제 학대 사례였고 대구도 전체 1,600여 건 중 57%, 900여 건이 학대 사례로 판명됐습니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건수는 경북이 2명, 대구가 1명이었습니다.